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동사에 맞게 동명사를 선택해야 될지 투부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 다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시간적인 구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문을 닫았었나 하고선 기억을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문을 닫았었나? 이것은 바로 이전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그 문을 잠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문을 잠갔다는 것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명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전에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로 써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탐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번 주말에 탐을 만나야 한다는 것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있죠.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줬는데요. 그녀는 기억했다. 그리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기억을 한 것은 앞으로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동을 나타내주는 투부정사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rememb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명사와도 어울릴 수가 있고요. 투부정사와도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경우 다 모두 다 의미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단어도 이런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문장은요. 그는 그 문을 잠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잊는다라는 것은 기억하다와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동명사, 투부정사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문을 잠갔다는 것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보면은요. 이전에 했던 행동을 이제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명사로 이렇게 써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와 결합할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 문을 잠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다. 마찬가지로 동사를 이렇게 명사로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 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참 깜빡했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되는 행동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lock the door 이렇게 투부정사와 이때는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처럼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둘 다와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단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regret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하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다 다시 말해서 유감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일, 다시 말해서 이전에 했던 어떤 행동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명사가 어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언가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투부정사와 의미가 결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전에 거짓말을 했던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동명사를 써주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당신에게 이 뉴스를 전하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보시면은요. 당신에게 이 뉴스를 전하는 것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것을 마음 아파한다. 다시 말하면 이 뉴스를 전해서 유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앞으로 해야 하는 행동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를 나타내주는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의미적으로 다르지만 remember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와 동시에 어울릴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forget이라는 거 마찬가지, regret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와 의미가 어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일반 상황과 의지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차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가 주어가 되면은요, 이렇게 동명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들은 의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부정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차는 엔진을 수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엔진 수리가 필요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엔진을 수리하는 것, 이렇게 엔진을 수리하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차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 상황인 ing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동명사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주어가 다른데요. 그들은 그 차를 수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수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당연히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 행동과 관련이 있는 투부정사를 이용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need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행동이냐 또는 당하는 행동이냐에 따라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동명사일 경우에는 당하는 행동, 그리고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스스로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녀에게 대화하는 것을 시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대화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녀에게 대화하는 것, 대화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줬는데 자, 시도했다라는 단어 바로 try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를 명사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시도한다라는 것은 뭐 크게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겠죠.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황, 이렇게 ing 동명사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의미가 살짝 바뀌어서 탐은 그녀에게 대화하는 것을 노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에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사를 명사로 바꿨는데요. 자, try라고 하는 단어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꾸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지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행동,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를 붙여주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처럼 try라고 하는 것은 뒤에 무엇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명사가 붙으면 시도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투부정사가 붙으면 노력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을 바로 실패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실패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fail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결합을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 fail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의미적으로도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try라고 하는 거 둘 다와 쓰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fail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투부정사와만 의미가 결합한다라고 했고요. need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둘 다와 어울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